이제 2월 말까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각각의 중학교 개정 받아서 이제 입학식 또 교복 중간에 좀 사주시고 하시면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또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또 어떤 식의 내용으로 시기적인 어떤 선택을 또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함수는 아마 예전에도 좀 보셨던, 간담회 오셨던 어머님들은 많이 보셨던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큰아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큰아이가. 그리고 둘째는 이제 7살인데 그 초등학교 과정에는 아무래도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야 뭐 계속 얼굴을 애들을 못 봐가지고 좀 그런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습 습관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의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잡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역량을 그 이상으로 발휘하는 것도 초등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엄마로서는 또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대입을 또 치르고 고입을 치르게 되는데 너무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잡은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가주면 좋은데 어머님이 조금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중2 때는 그렇게 못 잡아주시거든요. 사춘기 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내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좀 너무 과하신 거죠. 엄마의 패턴대로 이제 흘러갔지 아이의 역량은 좀 아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아니었냐면 바로 학습 습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에 딱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만의 어떤 학습 습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복습도 하고 계획도 좀 세우고 이런 어떤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계속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건건마다 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학습 습관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계속 수평 단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학생들이 올라가고 그 친구들은 수평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등 과정의 핵심 내용은요.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목표의식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상적 말씀인 것 같지만 목표의식 없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있는 태도나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습 습관, 목표의식을 주실 건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이 전기 고등학교 그러니까 외고나 자율고 그 입시 원서 마감이래요. 월화 수에 거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각 외고나 자율고의 입시 원서를 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미 간담회를 다 진행을 했던 터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원서 쓸 때 보니까요. 정말 놀라울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특히 또 많이 절감을 하면서 저희가 예비 중인 어머님들 좀 만나뵙고 있는데 이 표의 이 세로축은요. 성취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얘가 무슨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어갖고 많은데 사실 별로 학습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만 있을 뿐이지 써먹을 만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축은요. 단계별로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게 돼야 위에 걸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제 가로축은 시기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입시 시즌이 돌아오신 거예요. 6학년부터 고3까지 스케줄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사실은 중2 말부터 고2까지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액션이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은 이 시기에 또 준비하실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단계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믿고 계시는 종교가 있으실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대학교. 그러시죠. 대학교에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저 학사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의 코스가 없죠. 인생도 다 그렇잖아요. 뭔가 기복이 있고 또 올라올 때도 있고 좀 내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있는데 사실 이 도표를 보시면 비약적으로 딱 한번 치고 올라갈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근데 이 도표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떨까요? 가까이서 와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점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점이 뭐냐? 각각의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를 고3까지 치르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인들입니다. 이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2 말부터 고2까지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 들어갈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6학년에서 이제 한 중1, 중2까지는요. 제일 중요한 건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교재, 또 컨텐츠, 뭐 스피킹, 라이팅, 원어민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가 별로 그렇게 공부에 뜻이 없어요. 앉아있지도 않고 복습도 안 하고 항상 집중을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거품이고 기름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주하고 초등부 어머님들은 많이 좀 단련이 돼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해요.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한번 싹 걷어냈잖아요. 이렇게 단어 외우는 거 다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고 훈련을 좀 나름대로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좀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게 독서 이력입니다. 독서 이력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뒷페이지에서. 독서 이력을 계속해서 증빙을 계속 해주시면서 아이가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끔 계속 라인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면은 진로와 적성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차 교육 개정안에는 중학교 2학년의 그 교육과정 안에 진로와 적성이라는 과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런 거. 중2 때 개괄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과를 보낼지 문과를 보낼지를 그때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7차 교육 개정안 고3까지 가는 루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래야만 나중에 대입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평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에 저희가 외고 입시 치른 아이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예쁜 아이인데 봉사활동을 뭘 했냐고 막판에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봐요. 쓰레기를 주웠대요. 어디서 주웠냐? 불광천에서 주웠대요. 외고를 가는데 쓰레기 줍는 것이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을 거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갔어요. 외고나 아니면 자유고나 일반고나 뭐 전국고 자사고를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학습계획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외고의 지원에 가장 필수적이고 뭔가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쓰레기를 주었다. 별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자소서를 쓰고 학습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봉사활동에 감점받지 않기 위해서 기본을 친 것밖에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내신이 거의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커트라인에 걸려있고 그 아이들한테 비슷한 아이들이 몰려있을 때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면접, 즉 학습 속에서와 자소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면접의 변별력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신만 위주로 공부를 시키시는 거죠. 중학교 내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서부학군에 좋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게 될 때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고등간에 수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5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탭스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6등급도 있어요. 6등급 학생이 논술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죠. 야, 기본을 해. 기본을 하고 나서 얘기해. 의미가 없어, 네가. 왜냐면 네가 논술을 전국 1등을 해봐라. 최저 등급제에 걸리기 때문에 넌 아웃이야. 네 논술을 읽혀지지도 않아. 이게 제 대답이에요. 모든 정시고 수시고 간에 수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입시 전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수능에 원수회탕 중에 2과목 이상은 2등급이 나오는 게 최저 등급제예요. 정시에는 물론 모든 과목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은 수능이 되고요. 수능이 된 상태에서 논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입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대입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대입의 마지막 코스와 특목고의 마지막 코스는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비 고1반이 개강을 했거든요. 지금 8시 반에 수업도 걔네들 하러 가는 건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뭐 외고 쓴 아이도 있고 일반고 쓴 아이도 있는데
네가 일반고 갔다 그래서 과학고나 민사고나 외고의 입시 전형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3년 뒤에 맞짱 한번 뜰 거잖아, 걔네들하고. 근데 얘네들은 벌써 이걸 한번 치렀다는 거죠. 준비도 했고 고배를 마셨으면 마신 대로. 그러고 나서 준비하는 아이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머님들 이제 중학교 올려보내시면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간담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이트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이번에 구입 치르면서 정말 그거 하시는 분은 10%가 안 되시더라고요. 수없이 에듀팟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에듀팟에 자료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고입을 준비하셨던 분은 5손가락 안에 꼽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페이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표만 보시면 조금 설명이 부족하실까봐 이 말을 이제 풀었어요. 자기주도적 학습 유행어죠. 거의 유행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 학원을 보내지 말고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참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고 공교육에 의지를 해서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게 된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 케이스가 될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자기주도적 학습은 본인 스스로 어떤 시스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습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입이나 대입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봉사, 지속적인 학습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이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교과서적인 말씀이냐 이제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2 때 진로화 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화 적성에서는 일단 정하셔야 돼요. 외고를 보내실 건지 과학고를 보내실 건지 그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너무 늦게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원서 접수 마감인데 지난주까지도 결정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외고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조사도 하고 상담할 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상담 전화 드렸더니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정 안 하셨다는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자소서랑 학습계획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면접 봤을 때 변별력은 좀 안타까운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일관성 있는 활동과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의 몫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로 쓰고 그리고 말로 하고 글로 쓸 수 있는 면접과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뽑고 있고 고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이 돼야지 그러나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머리 아프다 이제 이러시면서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런데 독서 이력이랑 이 증빙자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독서활동 글쓰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지금 처음 소개시켜드리는데 에듀팟을 처음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듀팟은 지금은 이제 비교과 활동의 이런 어떤 사이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책 읽기, 독서에 관련된 것만 독립이 된 게 지난 6월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요, 이제 아이들을 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직접 회원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필독서가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도 주실 거고 얼마든지 구하실 거면 인터넷에 바로 지금이라도 구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다 독후감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다 이제 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하시는 학교들은 필독서를 딱 드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독후감 쓰게 해서 단체로 올리기도 하고 학교별로 뭐 상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 들어가서 보세요.
도서 검색, 독후 활동하기, 추천 독후 활동 보기를 다 보시면 어떤 기본적인 레인지가 좀 정해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깜짝이야. 네. 그리고 벌써 보시면은 하루에 접속 건수가 1,145명 이상 이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안 속하신 어머님들 오늘부터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 안에 꼭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그 외 독서 활동 외에 비교과 활동은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에듀팟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학교 가시면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 넘버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학교 교사분들, 선생님들께서 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는 본인이 원하셔서 학부모님이 직접 담임선생님한테 요청하셔서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시고 안내문도 보내시고 이제 이래서 진행을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양중학교나 뭐 이런 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이걸 통해서 한다고 했고, 거의 뭐 접속 건수는 하루에 지금 이건 오전에 해서 그런데 8만 건이 넘어요. 8,000건, 뭐 8만 건 이렇게 해서 계속 접속 건수가 올라가면서 보는 거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왜 이런 거는 보시면 보실수록 이제 눈이 조금 트이시잖아요. 한 번 갔을 때는 복잡해 죽겠네 이제 이러다가 보시면 보실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과가 뭐죠? 여기서부터 막연하시죠? 비교과가 뭐야? 봉사활동이 비교과인가? 봉사활동도 비교과고요. 자, 비교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외고나 자율고나, 자율고는 사실 뭐 지역구 자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고나 요민외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 학습계획서를 요구하죠. 그리고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결국에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고입에 있어서의 중학교 과정의 비교과 자소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뭐 인생의 좌우명, 가족 속의 나의 장점, 좋아하는 과목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입사 지원서 쓰듯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대입에 필요한 자소서 내용의 이런 기록 내용들을 예시로 들어드리고, 이거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있는 사이트 그대로 지금 링크 걸어서 찍어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뭐 적응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진로활동까지 이런 게 있는데, 봉사활동도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가 좀 막연하시죠.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봉사활동 할 만한 게 쫙 나와 있어요. 장소도 나와 있고 연락처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 빈도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기가 참 편하세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이악 쓰레기 주울 거 불광천에서 하지 말고 세브란스 가서 하면 좋잖아요. 다 있어요. 쬐그마한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의 경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시즌별로 연속성 있게,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 가니? 그러면 봉사활동이요. 그래서 저 학원 오늘 늦어요. 뭐 하는데? 그냥 뭐 구청 가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감정받기 싫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건 분명히 학부모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을 해주셔야죠. 애들이